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인플레 장기화에 대한 공포감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은 오늘 주르륵 밀리면서 거래 마칩니다.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조금 더 드리워진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두 달 만에 또 2,400선 이탈되는 움직임들, 그리고 코스닥은 또 3%대에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2차 전지 게임 엔터드들의 좀 하락 속에서 그래도 잘 간 종목들의 슈팅은 있기 마련이었죠. 미코 바이오메드, KCS 등 또 급등한 종목들, 왜 이런 종목들은 좀 잘 가는 건지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도 복귀해 보시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어떻게 보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해 주시면 지금 투자 올림픽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될지 그 해안들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뚝심 전략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풀어봐야겠죠?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진짜 힘들었어요.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셨을지,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떤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뽑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우리 증시 갭 하락을 유도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는 원달러 환율을 강조하면서 자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 투자 올림픽에서 제가 안내 드린 시황을 유념하면서 들으신 분들은 오늘 시장 대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공개 방송을 했죠. 어제 공개 방송 안내를 드렸고 아침에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공개 방송 때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시장은 갭 하락할 것이 분명하지만 갭 하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급락을 했지만 개별 종목은 또 종목대로 잘 가는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것은 아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현명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양시장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대량 매도해서 양지수는 털썩 주저앉은 그런 흐름인데 코스피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한 그런 흐름인데요. 마이너스 1.2%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물론 시가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0.2%포인트 정도는 좀 더 상승한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났잖아요. 만기일이 지나고서 저 하방 압력이 있는 가운데서 갭 하락을 하니까 그 추세를 이어가고 그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서 개인들이 또 매도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풋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것을 역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물로 진행했던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개발하기 이후에 더 하락할 것으로 베팅했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베팅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기관의 13거래일 연속 매도 때문에 마이너스 2.5% 하락을 했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코스피를 계속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만기 포지션에 따른 그 이해관계 때문에 코스피를 계속 눌렀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덜했어요. 덜한 상태에서 이제 막상 만기가 지나니까 코스닥 물량을 던진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잘 짚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지수 약세에 6만 전자가 깨졌어요. 6만 전자가 깨지고 지금 마감을 한 상황인데 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시총의 40%를 차지하는 이 삼성전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럼 앞으로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의 흐름, 방향성을 무엇을 보고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나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20원 이상에서 마감했고 오늘은 조금 더 오른 1,324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 분위기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일단은 내려놓고 원달러 환율을 집중하면서 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자, 원달러 환율 지금 차트입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상승 차트 분위기에서 오늘은 갭상승 이후에 살짝 밀린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크로스지 않습니까? 갭상승, 원달러 환율은 갭상승하고 코스피는 갭 하락을 했어요. 갭 하락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조금 오르는 흐름. 원달러 환율은 갭상승하고 종가로서는 조금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전혀 맞지 않는 흐름도 있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할 때 지수도 하락하기도 하고 또 원달러 환율 상승할 때 지수가 상승도 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당분간 이 두 개가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염두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상승 추세예요. 상승의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수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수는 어느 정도 눌릴 수 있겠구나. 그럼 지지 포인트가 어디가 될 것이며 또 하락을 할 때 어떻게 하락을 할까? 단기 지지는 있을까? 아니면 지지 포인트를 깨고 더 내려갈까? 이런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목들에 있어서도 개별 종목이 오르는 종목이 분명히 있죠. 지수와 연관된 종목들은 좀 배제하고 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개별 종목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수에 상관없이 개별 속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또 답이구나, 옳다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을 것 같은데 시장 여파를 많이 받는 종목들은 사실 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럴수록은 지수와 여파가 먼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들이 그런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뒤 여러분들 또 공략주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수익률 그러면 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문가님이 픽했던 종목들의 현재 상황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사무엘이 픽한 포트폴리오 종목들 체크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미코라는 종목입니다. 2월 13일 편입한 이후 고가 대비로는 79.03%, 거의 80%에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고요. SCI 평가 정보 역시도 최고가 대비로 거의 30%가 넘는 수익률이 껑충 뛰어 올랐네요. 이어서 제주반도체 서현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서현은 16%, 그리고 제주반도체는 28%대의 수익률을 현재 자랑 중에 있습니다. 이 네 선수들 계속해서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지 하나씩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종목들의 현재 상황들, 수익률들 체크해봤습니다. 어제는 또 굉장히 앞으로의 퍼포먼스가 잘 나갈 것 같은 기준으로 금, 은, 동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픽하신 걸까요? 네, 어제는 제가 금은동 메달을 수여했던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또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 맞습니다. 위주로 했다 그러면 이제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잘 해서 대응해야 될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기술적으로 뭔가 배울 만한 요소를 줄 수 있는 종목들로 안내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금메달 선수는 이번에 누가 됐나요? 네, 금메달 종목은 SCI 평가 정보인데요. 기술적으로 배울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SCI 평가 정보 오늘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 드릴 때부터 최종 목표는 이렇게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라고 안내 드렸던 바로 그 자리에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에 대해서 급등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실적이 급등이 전망이 되는 거예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안내드렸죠. 채권 추심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서민들은 제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면 제2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못 빌리면 대부업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돈을 갚지 못해서 채권 추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이런 SCI 평가 정보의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인버스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주가가 급락할 때,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상대적으로 오르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주가 지수가 남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올해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저는 계속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잖아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 그래서 제가 SCI 평가 정보를 강조드렸던 겁니다. 인버스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이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급등할 것이다라고 안내를 썼는데 바로 오늘 주가 지수가 급락하면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오늘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 윗꼬리 길게 단 음봉. 두 번째, 양봉이라도 윗꼬리 단 양봉. 또 세 번째,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리지만 윗꼬리가 조금 더 긴 이런 모습. 이 세 가지의 시그널이 나오면은 매도 포인트를 보자 그랬죠. 그럼 SCI 평가 정보 오늘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상승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첫 번째 기준으로 나와버렸죠.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온 거예요. 또는 세 번째 기준, 윗꼬리가 아랫꼬리보다 더 긴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일단 매도 포인트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 제가 월봉상에서 봤을 때 또는 주봉상에서 봤을 때 고점에서 연결한 추세, 이 추세를 봤을 때 부딪히는 자리, 그 자리가 매도 포인트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정확하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놓고 대응을 하면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저는 고점 매도의 달인이거든요. 어느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무 자리가 아니라 정확한 그 포인트를 제가 안내를 드리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소름 돋는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그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점 매도를 정확하게 안내 드리는데 이러한 포인트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배울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SCI 평가 정보를 금메달로 안내를 드린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금메달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종목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 일봉상에서 윗꼬리가 길어서 고점 매도 시그널을 줬다는 것. 두 번째로는 주봉과 월봉에서 고점을 두 개란 추세 연결선을 그었더니 정확하게 닿았다는 부분에서 고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금메달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은메달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린 종목 중에서 두 번째 은메달은 바로 서현입니다. 자, 서현이란 이 종목 제가 멀리 뛸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멀리 뛴다 그러면 계속 조금씩 오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멀리 뛰는 종목이 멀리 뛰어야 될 종목이 높이 뛰어버렸어요. 단기적으로. 서현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 그랬죠. 저평가 종목이라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장중에 8.6% 껑충 뛰었죠. 그리고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은 고점 매도의 시그널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SCI 평가 정보처럼 고점 매도 시그널을 준 거죠. 단기적으로 껑충 뛰었다 본다 그러면 윗꼬리가 길게 단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서현은 1차 매도 목표가에 도달한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종목은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영업이익이 1,200억이 넘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2,000억이니까 길게 본다 그러면 더 갈 가능성이 있겠죠. 주봉을 보고서 제가 2차로 갈 자리, 또 3차로 갈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1차적인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안내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되냐? 조정이 주어졌을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또 2차 자리가 있고 또 3차 자리가 있어요. 자, SCI 평가 정보는 지난번에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오늘은 3차에 도달해서 일단 최종 매도로 잡는 거고요. 서현은 1차 매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눌림목 이후에 조정이 주어졌을 때 그때에 이제 매수를 잡고 이제 2차 매도 포인트를 안내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메달로 은메달 수요의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동메달 종목은 바로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레몽레인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어제도 안내드렸고 오늘도 안내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레몽레인 이 드라마 제작하는 이 회사 월요일 날 오아시스 2회차가 방영이 됩니다.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2회차가 방영이 되는데 어떤 분은 모래시계의 냄새가 펄펄 난다 이런 분도 계세요.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드라마죠. 그래서 오아시스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재벌집 막내 아들로 대박을 터뜨렸죠. 그리고 그 수익이 1분기에 잡혀서 실적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는 레몽레인은 1분기 실적이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이제 4, 5, 6월 달 갔을 때에 그때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바닥권에서 공략주로 안내드렸습니다. 2만 원대에서 15%의 상승이 나타나고 1차 목표가 도달했죠. 그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하고 2차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몽레인은 현재 주가 지수는 계속 누르고 있지만 주가 지수와 상관없이 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 지수가 누를 때, 조정이 주어질 때 틈새로 오르는 섹터가 어떤 섹터냐면 유형보다는 무형의 자산, 소프트웨어라든지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형 자산이 있는 재고가 있는 그런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눌릴 수가 있지만 이런 무형 자산을 기초로 하는 이런 종목들은 틈새로 주가 지수가 누릴 때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레몽레인 동메달을 수여하도록 하겠고 다음번에는 2차 매도 목표까지 도달했을 때 또 대응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은동의 또 기준이 또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SCI 평가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윗꼬리가 길게 단 음봉 이럴 때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점 매도에 달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노란톡방에서도 도도님께서 이거 멘트요 완전 인정합니다라고 하면서 해설위원님의 이야기에 신뢰성을 덧붙여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0009번이에요. 들어오셔서 진짜 고점 매도의 달인인지 아닌지 전문가님의 찐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번으로도 5535에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저희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5535의 해설위원님 많은 분들이 고점 매도 달인 인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분 어떠세요? 기분 글쎄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라기보다는 네. 그동안 20년 넘게 시장을 관찰한 그것의 그런 결산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종목들 또 옥석가리를 해서 급등 종목과 중장기로 멀리 뛸 종목 두 가지를 들고 오셨잖아요. 네. 힌트는 없을까요? 힌트 있습니다. 첫 번째 높게 뛸 종목 5글자입니다. 5글자고 케미컬 업종에 속한 종목이고요. 앞 글자는 초록색의 영어입니다. 초록색 영어. 힌트가 되겠죠? 케미컬에 속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 정말 대단한 종목입니다. 그냥 케미컬 석유화학 업종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히든으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 5글자. 높게 뜰 종목 힌트를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좀 길어요. 8글자입니다. 8글자인데 앞 글자는 호수. 호수의 영어입니다. 호수의 영어. 아주 쉽죠?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높게 뛸 종목 초록. 그다음에 멀리 뛸 종목은 호수. 호수 영어로 시작되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할 만한 또 종목의 힌트는 초록이랑 플러스 케미칼이 들어가고 중장기적으로 멀리 뛸 종목은 8글자에 호수라는 영어가 들어간다.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꼭 봐야 됐던 빅매치 포인트 테마 어느 쪽으로 또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맞습니다. 네,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빛을 발했던 그런 섹터라고 한다면 또 앞으로 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데 왜 이 종목은 상승했을까? 이 종목에 이제 많은 매기가
쏠렸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바로 이런 날 픽한 종목이 의미가 있어요. 어두울 때 밝게 빛나는 그런 종목들과 같은 거거든요. 동트기 전에 어둡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죠. 네. 예,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섹터, 뭔가요? 네, 바로 그 섹터는 히든 2차 전지입니다. 히든 2차 전지. 오, 2차 전지 지금 다 빠졌는데 그 안에 히든이 붙으면 맞습니다. 네. 다른 의미겠죠? 네. 그동안 이제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가 최근에 하락을 또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눌리는 가운데서 히든 2차 전지라고 제가 섹터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숨겨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전체 2차 전지의 하락과 상관없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로 잡지 않고 제가 히든 2차 전지로 잡았습니다. 자, 히든 2차 전지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거예요. 2차 전지 공정에서 특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특화 솔루션을 보유하는 기업 이런 기업이 바로 2차 전지 전체 눌리는 가운데서 빛을 발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폭발 위험이 낮고 가격이 저렴한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 전고체 배터리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전고체 배터리 이런 섹터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섹터에 속한 종목 두 개를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매치 포인트가 되는 투자 올림픽에서 픽한 종목, 히든 2차 전지에 속한 바로 그 종목, 첫 번째 종목은 티라 유텍입니다. 자, 이 티라 유텍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설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자회사 티라 로보틱스가 있는데 자율주행 협업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T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상장되어 있죠. 근데 이 자회사 이름이 티라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티라 유텍을 볼 때에 앞서는 제가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말씀드렸죠. 자회사 티라 로보틱스는 하드웨어 기반이겠죠. 그러니까 이 티라 유텍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축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2차 전지 특화 패키지 출시를 했는데 그것이 매출 긍정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특화된 패키지를 출시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시현했어요. 이렇게 하락이 깊은 장에서 상한가를 시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든 2차 전지, 남들이 모르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그런 솔루션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솔루션,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이 뒤늦게 부각이 된 겁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라유텍 상한가죠. 강하게 상한가를 시현을 했는데 제가 어제 제가 상한가를 시현한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지 또는 그렇지 못하는지 그것을 분간하는 분간법을 알려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상한가를 시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다음날 오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상따를 한다 그러거든요. 상따.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해서 그 다음날 오를 것을 기대하고 상한가에 딱 잡고 그 다음날 올랐을 때 갭상승 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 이것이 상따 전략이죠. 이것이 항상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상한가에 잡았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에 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KCS라는 종목, 차트를 보겠습니다. KCS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시현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안내드렸죠.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주봉과 월봉을 보면은 전에 갔던 끼를 보고서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전에 갔던 끼가 있고 KCS가 부각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 양수겸장의 종목이라서 한 가지의 그러한 솔루션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부각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화폐가 부각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무정전에 대한 양자 암호화 기술에 대한 것이 어제 부각돼서 상한가 같지만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것들이 또 부각될 것이다. 근데 바로 오늘 그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된 거예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이 반영돼서 상한가를 또 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지를 체크할 때 기술적인 요인과 양수 겸장의 효과를 입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요인을 꼭 체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한가를 갔던 거예요. 그러면 자, 티라유텍은 어떻습니까? 티라유텍이 현재 자리를 보게 되면 티라유텍 상한가를 시현했어요. 상한가를 시현하고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 과거에 부렸던 끼를 보자는 거예요. 끼가 있죠. 2021년도에 고점을 기록했던 끼가 있고 그리고 구름층의 매물대라는 구름층 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승 공간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의 여건이 있다는 것, 상승 공간을 채우러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상따, 이 티라유텍 같은 이런 종목을 상따했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러한 매물대까지의 저항 매물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시현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응해 볼 만하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도 괜찮아요. 양수 겸장이죠. 어제 KCS가 양자 암호 기술과 더불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런 내용, 양수 겸장에 대한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중장기의 상승 기대가 된다. 티라유텍은 또 양수 겸장이죠. 2차전지 패키지, 자동화 솔루션 소프트웨어, 두 번째로는 로봇과 관련된 로봇 하드웨어 관련된 그런 두 가지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그 양수 겸장의 종목으로서 손색이 없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히든 2차 전지 두 번째 종목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투자 올림픽 제가 픽한 종목은 바로 LTC라는 종목입니다. 자, LTC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박리액을 개발하고 제조했습니다. 특히 이 박리액은 주로 일본에서 수입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수입 대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LTC도 애국, 국산, 애국주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유기 소재 및 나노 세라믹 소재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인이 중요한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고체 배터리 SOFC 전해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많이 들어보셨죠?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폭발 위험이 낮고 가격이 저렴해서입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할 때는 우리가 582만 생각하면 돼요. 자, 582가 뭐냐? 이 전고체 배터리는 뭐냐면 5분 충전했을 때 80%가 충전되는 거예요. 58, 그다음에 2는 뭐냐? 리튬 이온에 비해서 달릴 수 있는 주행 거리가 2배 늘어나는 겁니다. 58이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뭘 기억하면 되냐고요? 58입니다. 58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고체 배터리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많이 유망하겠죠.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뭡니까? 유일하다는 거. 국내 유일의 전고체 배터리 SOFC 전해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판별할 때 유일하냐, 점유율이 높으냐, 그리고 제일이냐, 최고냐, 먼저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네, LTC가 유일한 전고체 배터리 SOFC 전해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LTC 오늘 급등했죠. 장중에 27% 급등했어요. 상한가를 시현하지 않았지만 고점에서 매도할 만한 시그널이 나왔습니까? 자,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을 때 고점 매도 시그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윗꼬리가 길게 단 음봉, 윗꼬리가 길게 단 양봉, 그리고 윗꼬리가 더 아랫꼬리보다 긴 거, 이 세 가지. 근데 지금 그 기준은 아니죠. LTC가 상승한 이후에 매물대 위에 안착을 했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은 왼편에 보이는 매물대 상단을 다 돌파했어요. 그리고 끼가 있죠. 2021년도에 갔던 18,000원을 기록했던 과거에 강하게 상승했던 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와의 거래량을 비교해 볼까요? 그때 주봉에서 거래량, 이번 주의 거래량 어때요? 주가는 그림자이고 거래량이 실체인 겁니다. 이 거래량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과거에 지금과 같은 전고체 배터리 이런 SOFC 전해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각이 되지 않았을 때도 18,000원대 갔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적은 어때요? 실적을 봅시다. 2021년도에 18,000원대에 갔을 때의 실적과 비교해서 지금 실적이 어떨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780억대, 영업 적자였죠. 근데 작년도에 매출액이 2배 이상 늘고 영업이익이 108억 나왔어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1년도는 영업 적자인 상황에서 18,000원 갔는데 작년에 그렇게 영업이익이 좋고 올해도 좋은 것이 기대된다 그러면 그 18,000원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시겠죠?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그런 것들은 과거에 갔던 끼 그리고 실적이 더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대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티라유텍과 LTC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노란톡방이나 또 유튜브에 스타뱅크님이 상한가 간 종목이었는데 라는 또 궁금증이 있으셨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티라유텍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LTC 종목도 또 얘기해 주셨어요. 히든 2차 전지 섹터에서 끼가 있는, 과거에 또 끼가 있는 종목들은 또 끼를 숨길 수가 없죠. 또 계속 갈 거다. 실적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또 궁금한 모든 사항들도 시원하게 또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는데요. 들어오시면 다양한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설위원님, 어떤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주식을 살 때에 중요한 건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시장 환경이 좋아야 돼요. 시장 환경이 안 좋을 그쵸. 때는 항상 이렇게 몸을 추스르고 있어야 되고 또 시장 환경이 좋아질 때는 또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때로는 공격과 보수적인 관점에서 왔다 갔다를 해야 되잖아요. 주가 자체를 나무라고 봤을 때에 전체 이제 주가 종목을 나무라고 봤을 때 주가 지수는 숲이라고 할 수 있죠. 숲의 환경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톡방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제가 환경, 주가 지수의 흐름, 시장 방향성을 제가 잡아드리죠. 그 누구보다도 시장 방향성은 제가 제대로 짚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 지수 계속 올라갈 때 저는 조심합시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경험하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상승으로 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날릴 수 있는 전문가가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하락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남들이 이제 더 하락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안심하시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청개구리 전략으로 안내 드리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모든 시장 상황을 다 맞춰서 안내를 드렸어요. 노란톡방 계신 분 인정하실 거예요. 인정하시는 분들은 인정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경험하신 분들은 제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이 정확했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숲과 같은 주가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어드린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의 손해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이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상담글을 남기거나 또 같이 있는 분들과의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멘탈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망망대해의 지금 바닥에서 나침반을 들고 있는 선장의 항해를 믿고 따라올 수 있다는 장점. 또 두 번째로는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장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장군 최님께서 끼는 때깔임 있는 힘 파워가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끼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네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서요.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세요. 문자샵 3772번으로도 5535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또 테마, 빅매치 포인트 테마, 약간의 히든 2차 전지였다면 이번엔 좀 어느 쪽으로 보면 좋을까요? 고민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섹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섹터를 안내 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투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뭔가 신규 상장 준 거요? 아니면은 공모주 같은 거? 아니면 혹시 제약바이오? 네, 익숙하지 않은 ETF, ETN 쪽이에요. 그러네요. 네. 투자자분들 초보는 정말 힘드실 텐데 좀 초보이신 분들은 투자 판단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투자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 드리는 바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매치 포인트, 이 그룹, 제가 섹터로 안내 드리는 것은 바로 인버스 곱버스입니다. 인버스 곱버스 대응이 쉽진 않아요. 맞아요. 인버스 곱버스는 뭐냐면 하락으로 베팅하는 거죠. 하락 베팅하는데 지수 하락의 상승 추세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인버스와 곱버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곱버스의 경우는 개인이 많이 손절을 했어요. 손절한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기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인버스 곱버스는 그냥 전문가의 안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투자 성향을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나는 안정적인 성향이야. 그러면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야. 자, 그러면은 하셔도 되죠. 자, 그런데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국내 시장의 곱버스를 안내 드릴 겁니다. 코덱스 200, 선물이 인버스 2X. 자, EX가 붙었죠? EX가 붙었다는 건 2배란 뜻이거든요. 코스피 200 기초지수를 추정하는데 하락의 2배수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곱버스예요. 코드 번호는 252670입니다. 코드 번호는 252670.
그리고 위험 등급이 1등급이에요. 신중한 매매가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되겠죠. MBTI도 I 성향보다는 E 성향이 낫겠죠. 예, E 성향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25270, 이 고버스를 매수하려면 금융투자교육원 키핀.or.kr 금융투자교육원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매매가 가능해요. 그 교육을 통해서 내 투자성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알아야만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자, 252670, 저 고버스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인데 어떻게 보면 2개월 동안 준비가 잘 된 차트예요. 바닥권에서 저점도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패턴이죠. 코스피 지수하고는 반대죠. 코스피 지수를 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점이 내려오고 저점도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하향 패턴이죠. 근데 고버스 조금 전에 봤던 고버스는 완전히 반대죠. 상향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향 패턴만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상승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맥점을 봤을 때 과연 상승 공간이 있는가 이거예요. 상승 공간이 있는가 첫 번째 척도. 그리고 제가 재무 재료 수급인데 이거는 재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재료적인 측면은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부분이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봐야 될 텐데 수급에서 재미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한 달간의 수급을 보게 되면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죠. 그렇죠? 외국인은 한 달 동안 1,647억, 기관이 1,270억을 샀어요. 그런데 두 달을 보겠습니다. 두 달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 4,500억 사고 이렇게 돼 있죠. 개인이 4,500억이나 샀어요. 두 달. 두 달 동안에. 그건 뭐냐면 1월 달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샀다는 거예요. 1월 달, 2월 달, 그런데 3월 달, 2월 중순부터 3월 달까지 많이 팔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1월 말부터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해서 팔았다. 그러니까 이 구간, 하락하는 구간에서 많이 샀다가 이제 손절한 겁니다. 손절. 이 손절 물량을 누가 가져갔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가져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락할 때 고점에서부터 계속 사가지고 물려 있었어요. 물렸다가 조금씩 회복하니까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판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개인들은 항상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반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수급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개인이지만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개인이지만 우리가 마인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 개미죠. 개미지만 기관의 마음, 외인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슈퍼개미가 되자고 제가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까? 개미들처럼 계속 농락당하고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손해보는 그러한 개미가 아니라 우리도 슈퍼개미가 됩시다. 기관과 외국인의 전략처럼 그 수급을 보면서 수급이 있는 곳을 쫓아가야지 개미들의 수급이 있는 곳에서 놀지 말자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버스를 보게 되면 이 손절한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여기서 가져갔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과거 1월 달 이때는요, 제가 고버스를 강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개인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사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상승 공간이 있어요. 고버스에 상승 공간이 있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코스피는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도 상승 추세, 또 이런 상황에서 크로스 현상에서 코스피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고 고버스의 패턴은 상승 가능성이 있고 수급을 봤더니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샀죠. 그래서 이 수급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던질 때는 또 하락하겠죠. 지금 차트만 봐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 3,000원 자리에서는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안타깝게도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수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거 좀 베팅해보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수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투자 판단은 또 본인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 결정적 오사무엘님의 한방 종목이 궁금하신 모든 분들 계시다면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투자 유의 여러분들도 해주셨고요. 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은 모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오사무엘 네 글자를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돼요. 샵 3772번입니다. 자, 급등할 종목과 중장기로 멀리 뛸 종목, 물론 또 급등 종목에 초록색 플러스 케미칼 힌트를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초록을 영어로 했을 때 뭘까요? 앵커님. 그린이죠. 그린이죠. 그린으로 네. 시작돼요. 그리고 어느 업종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답이 다 나왔습니다. 화학업종, 케미컬 두 네. 개를 붙이면 답이 나왔죠. 네.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건데 제가 이것을 높게 뛴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회사가 이제 유기화학 제품 및 화공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바이오 폴리머 그리고 플라스틱 대체 솔루션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데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소 잘 들으세요. 귀 쫑긋. 일회 충전으로 630km 달릴 수 있는 무음극 배터리를 개발했어요. 무음극 배터리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초록 그린 그리고 화학 케미컬 그린 케미컬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린 케미컬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마이너스 5% 하락을 하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예요. 아래 꼬리 달았죠. 이것이 급락을 시키다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좋아요. 급락을 시켰다가 끌어올리는 거. 자, LTC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LTC요. 어제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리고 싶었던 종목이었어요. LTC가 보세요. 목요일 날 어땠어요? 아래 꼬리 길게 다고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걸 할까 했는데 좀 아쉽지만 지나간 것이지만 근데 저는 그랬다는 거. 지나간 것이지만 왜 그걸 하지 그랬니?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이거를 그린 케미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시가총액이 2,300억입니다. 2,300억인데요. 그리고 아래꼬리를 단 상승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된 패턴이 좋다니까요. 이런 패턴. 아래꼬리를 딱 달면서 쭉 끌어올렸다. 이런 차원이고 그리고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바이오 폴리머도 하고 또 플라스틱 대체 솔루션 사업도 하고 또 무음극 배터리 이것은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 그냥 선물로 알아가세요. 한 번 충전으로 630km 달릴 수 있는 무음극 배터리 개발 이게 상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상용화 될 때까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가 계속 추적을 해서 상용화되면 대박이 되겠구나라는 감각을 갖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9,800원 전후한 가격을 제시드리고요. 1차 10500, 2차 11500을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9,100원입니다. 자, 두 번째. 네. 멀리 뛸 종목. 네. 멀리 뛸 종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8자죠. 호수를 영어로 했을 때 뭐죠? 레이크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나올걸요, 아마? 이것만 치면 그냥 나올 텐데 그래요? 혹시 정답을 맞추신 분 계신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요라고 상군최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레이크로 시작되는 게 이 종목밖에 없을걸요, 아마? 상장된 종목 중에서. 역시 예. 경외감이 들 정도로 투자 성향이 비슷해서 맞췄나 봐요. 예, 그러시군요. 네. 자, 이 회사는 초고순도 유기화합물을 개발하는 회사고 국내에서 또 유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아까 제가 유일자가 들어갔던 종목이 뭐였죠? LTC라는 종목이었죠. 국내 유일 알루미늄 유기금속 화합물 제조 기술을 갖고 있어요. 바로 유일에 점유율이 높고 진입장벽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석유화학 촉매 사업 외형 성장 견인이 긍정적입니다. 이게 촉매 사업을 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촉매 사업을 하는 이 회사.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보세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흐름을 보세요. 영업이익의 추세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영업이익을 추세를 보게 되면 계속 이 회사가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죠. 과거에는 어땠어요? 기껏해 30억, 20억, 40억, 200억 이렇게 하다가 작년도에 354억 그리고 추정이죠. 에스티메이티드 추정은 올해 446억, 내년에 560억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추정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 이런 회사가 굉장히 유망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 내용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과거, 현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재무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3박자 말씀드리죠. 재무, 재료, 수급. 거기다 뭘 보라고 그랬어요? 기술적인 분석, 그다음에 과거의 끼, 이 5박자, 5박자가 맞아 떨어진 종목 위주로 사시라고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무 종목이나 사지 마시고 이 5박자가 떨어진 종목만 사시라고요. 제가 강조를 드려요.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자, 실적을 봤을 때 3, 4, 5예요. 그렇죠? 작년 3, 올해 4, 내년 5. 그런데 시가총액 얼마? 4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멀리 뜰 종목으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21선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1선 터치하지 않아도 돼요. 21선 터치한다고 해도 그 가격이 6,000원 초반이에요. 근데 과거에 21선 몇 번씩이나 터치를 했잖아요. 여기서 터치하고 여기서 터치하고 근데 또 터치해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게 되면 과거의 고점 2022년도 3, 영업이익 300억 달성했을 때 7,300원, 300원. 올해 영업이익 400억대, 내년에 영업이익이 500억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영업이익에 대비 10만 곱해도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길게 보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길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얘기했는데 지금 차트를 봤잖아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언제 매점을 좀 잡고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자, 매수가는 6,100원 전후고요. 네. 물론 6,000원이 조금 하회도 할 수 있습니다. 21선을 깨고. 그러나 여전히 매수 관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7,300원, 2차 8,400원을 제가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매수 단가 지금 7,300원을 보고 계시면 되고요. 7,300원 목표가고요. 2차적으로는 8,400원, 매수는 6,100원 전후, 손절가 라인은 5,500원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잔력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또 어떻게 하면 또 들어와서 다양한 또 얘기들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네모난 거 지금 바로 스캔해 주세요. 방송 때 들어오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도 5535에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 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노란톡방에서 또 다른 또 혹시 좋은 점 있을까요? 들어가면? 노란톡방 제가 두 가지 장점 말씀드렸죠. 시장을 읽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다는 거. 두 번째,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분위기를 제가 안내 드린다는 거. 세 번째, 뭐니 해도 수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면 확인이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도 많이 하락했죠. 제가 지금 방송에서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종목은 단기간에 80% 올라버렸고요. 또 어떤 종목은 30%. 많은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기껏해야 두 종목 정도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대다수 종목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리는 종목들의 포인트를 정확히 안내드리니까 실질적인 수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첫 번째, 주가 지수의 흐름, 전체 시장을 읽는 안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멘탈을 잡을 수 있다. 세 번째, 실질적인 수익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진짜 대박입니다. 실질적인 수익도 보고 시장 공감대도 되고 시황도 얼마나 잘 알려주시는데요. 자, 예술적인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설위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투자 올림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시간이 어느덧 순삭 지나갔네요. 여러분들 또 투자주, 가치주, 투자 전략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정말 변화무쌍한 시장의 흐름을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노하우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이었습니다.